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어다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장기간 연체 중인 체납세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체납세금을 면책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에는 납부 의무의 소멸 조항이 있습니다.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납부 중단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입니다. 당연하겠죠. 납부하거나 세금 부과가 취소되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26조 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즉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하였던 바로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항목의 부과제척기간과 세 번째 항목의 소멸시효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두 번째 항목의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가 일정 기간 없다가가 5년, 7년, 10년이 지나서 갑자기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항목의 소멸시효는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장기간 연체 상태로 남아있는 체납세금으로 압류 없이 5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를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2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항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여객거래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의 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여객거래의 경우 10년입니다. 즉, 자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세무서에서 찾아내어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여객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여기서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부정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 따라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세무서에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5년이 지나서 날아왔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경매, 공매를 통하여 매각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7년이 지나서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만 복잡한 기간 계산에 대하여 사례를 포함하여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입니다. 즉, 세금 고지서를 받고 독촉 납부 기간으로부터 5년,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세금이 소멸되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기간 내에 압류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이 있으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 청구 중의 기간,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등입니다. 이 기간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은 새로이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 재산 등 불합리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세무서와의 다툼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면허닷컴에서는 압류가 되어 있어 장기간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건들을 해결하여
체납 중인 국세를 면책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과된 세금을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늦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의 오류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세금을 5년 이상 장기간 연체 중이고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다면 압류의 적법성을 따져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세금을 면책받는 것입니다. 그 절차로는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 청구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 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 지방세는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거나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희 면허닷컴에서는 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사오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상 면허닷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